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자원, 사람의 가치 있는 순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다숲의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다숲은 2010년도에 아파트가 고향인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을 고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한 회사였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고향인 자연이 망가지는 것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시작했던 것들이 야금야금 아이스팩을 작년까지 저희가 한 100톤 재활용한다거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자원 순환하고 그것들을 기업이 또는 기업의 산업의 재료로 쓰게 만들어서 이렇게 무한 우리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클들을 진짜 문제 해결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시작은 우리 딸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을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가장 가깝게 자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안과 치유와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전두엽이 완성되는 10세까지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환경은 자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다치지 않고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고 자연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재밌게 노는 것들을 함께 선택하고 동기를 만들어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자연이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1호 유아숲 체험원이 여기 있는 관악구의 구청 뒤에 청룡산 유아숲 체험원이 1호가 생겼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한 400여 개 정도의 유아숲 체험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3개의 유아숲 체험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한 5만 명 아이들을 자연을 고향으로 만들어주는 자연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면 또는 초등학교를 가면 병원 가보라고 하는 ADHD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숲학교에 오는 보내는 엄마들의 한 30% 정도는 대부분 그 고민을 갖고 보내세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혹시 이렇게 애를 좀 딴 데 보내보시라, 좀 자연학교나 이런 데 보내보시라. 다시 말하면 얘는 실내 교육에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돼요. 너무 어려우니 딴 교육관에 가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 친구들한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예전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강박이 있는 친구. 이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고 첫째 아이였는데 둘째가 연년생으로 낳은 거죠. 그런데 얘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계를 봐요. 선생님 몇 시예요? 몇 시예요? 제가 유심히 걔를 관찰했더니 걔는 집에서도 항상 시간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걔한테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누구야? 우리 학교에 와서는 숲에 와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숲에 와서는 너가 다치지 않고 친구가 다치지 않고 자연을 다치지 않으면 네 맘대로 해도 돼 라고 걔한테 꼭 끌어안고 귀에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나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걔의 그 순간 그 표정을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맞벌이하고 도시에 사는 우리 아이 1명, 2명 키우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아이들이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아이를 낳거나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을 조금만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요즘 숲치유, 산림치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음껏 넓게 선택의 장이 되어주는 가장 좋은 교육의 장, 자연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악구에 한 500~600명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었고 골목상권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주민이 요즘 냉동식품 하도 많이 사 먹으니까 이제 코로나 때 그래서 아이스팩이 많이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버리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문제라던데 하면서 누군가가 SOS를 치셨어요. 거기에 댓글로 저는 골목상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소독업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거 잘 소독해서 필요한 상권에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재활용이 되잖아요. 한 번 더 쓸 수 있고 그게 또 지구를 조금 더 덜 더럽게 하는 일이니까 댓글을 달았더니 밑에서 다시 저도요. 순식간에 그게 필요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관악구에 있는 여러 단체, 학교 포함해서 한 10여 개 지역 단체 학교랑 TF팀을 마련했어요. 아이스팩 이거 자원 순환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독하고 나눠주고 하는 중심점이 되어 거점으로 활용했죠. 이게 현재 작년까지 저희가 아이스팩 재활용 10만 개 넘게 했거든요. 그럼 100톤이에요. 하나 1kg 치면. 그리고 현재 올해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몇만 개, 5만 개 정도 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150톤을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재활용한 것들로 시작해서 환경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역에 나오는 폐기 자원 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쓰든 또는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즉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데 되게 많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폐연수막이든 뭐 지금 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든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도돌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건 사실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에코테이너입니다. 뽀로로나 펭수처럼요. 그래서 얘를 환경사업의 치중을 문화사업으로 치중했고 캐릭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캐릭터는 동요도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이러닝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 특히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가장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기되는 자원 중에 가장 돈이 된다고 할까요? 산업의 재료로 필요한 게 바로 투명 페트병.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늘릴까 하고 관이 전부 다 관악구도 에코투마로우라는 사업을 해요. 혹시 그런 사진 보셨어요? 주민들 구청마다 가보면 투명 페트병 치면 투명 페트병 요즘 10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 나눠드리고 하는 유가보상 하시는데, 유가보상한 주민들이 이렇게 쌓아놓고 사진 찍은 사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깨끗이 해서 오시는데 얘를 기존의 재활용 사이클에 넣으면 얘가 깨끗하게 다니지 않아요. 2차 손실도 일어나고 이미 밖에서 한 1년간 묵어서 가는 경우도 많고, 다시 말하면 얘를 재활용해서 쓸 때쯤엔 다시 오염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얘를 주민들이 가져왔을 때 그대로를 분쇄하는 방식으로 쓰면 단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도돌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 분쇄 로봇을 엮어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죠. 도돌이 자원순환 서비스랑은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애들부터 변화시키고 싶거든요. 투명 페트병을 우리가 물을 마시고 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쓰레기통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껏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자원이라고 인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인식이 쉬우려면 사실 이제 저희는 투명 페트병 분쇄기로 얘가 물성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하면 분명히 페트병, 쓰레기라는 인식이었는데 얘를 분쇄 로봇에 넣으면 그 분쇄되는 과정들이 라이브로 다 보이고요. 얘가 분쇄돼서 플레이크로 나와 있는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았어.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재활용 잘할게요. 이게 자원이야, 쓰레기야. 그러면 아니요, 자원요. 이제 버릴 거야, 재활용할 거야, 재활용할 거예요 라고 해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요, 도돌이 ESG 자원순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랑 저는 앞으로는 재활용 자원도 누구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택이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코 묻은 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애들 자원이 제일 비싸질 것 같아요. 애들과 함께 모은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자원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그 기업은 왜냐하면 다른 자원도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모은 이 자원들을 이상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너네가 다 쓴 거 주면 우리가 아이들이 필요로 한 자원순환 제품 새 거로 돌려줄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4학년이 2학년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형아들이 예전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놀이터에 저거 있어 라고 하는 거. 저 올라라는 클라이밍 놀이터 있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온 거야 하고, 자원순환 제품이 굉장히 일반화된 세상에서 아이들은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